안녕하세요. 혜원중학교 3학년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미림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소단원 1단원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즉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 즉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원소랑 원자의 차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원소와 원자 각 구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원소란 무엇이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 두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괴는 금, 원소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이 금괴는 무수히 많은 금, 원자, 그 입자, 금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구별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라고 기억하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 분자는 이 수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즉 종류는 두 종류. 하지만 물은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 총 원자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로 기억하면 좀 편해요. 교과서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목,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래요. 원소.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안경을 만들어 보자. 안경. 준비물은 안경테, 안경알 2개.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몸체, 바퀴 4개. 만약 자동차 몸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 수 있을까? 몸체가 2개, 바퀴가 4개니까 몸체 하나에 바퀴 2개로 자동차를 만들 수. 결국 자동차는 한 대만 만들 수 있고 몸체 하나는 덩그러니 남게 된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에도 마찬가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커질수록 산소의 질량도 비례해서 커진다.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뭐라고? 네, 다들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안경 하나를 만들려면 안경테 하나랑 꼭 안경알 2개가 필요하대요. 안경알 3개라고 해서 안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안경테 하나, 안경알 3개. 안 되겠죠. 안경알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안경테 하나, 안경알 2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안경이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화합물이 생성될 때에도 이 안경처럼 영상 속의 자동차처럼 성분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합니다.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이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H2O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겠죠. 또 예를 들어 산화구리라는 화합물은 구리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어떠한 질량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질량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자. 1번. 다음은 구리가루의 질량을 달리하여 가열하였을 때 반응한 구리와 가열 전에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쵸? 그럼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났겠죠. 근데 선생님, 질량 보존 법칙 배웠을 때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반응 전 구리의 질량과 반응 후 산화구리의 질량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볼 수 있는 친구. 그쵸? 우리가 연소한다는 건 누구랑 만난다? 산소랑 만난다. 그럼 가열 전에는 구리뿐만 아니라 산소의 질량까지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가열 후의 질량이 늘어났다는 건 누가 붙었다? 그치? 산소의 질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산화구리의 질량이 구리의 질량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이번 탐구 실험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실험 결과를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2번 자료 분석. 실험 1부터 5에서 구리랑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긴?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반응에서 반응물은 누굴까? 구리, 그리고 산소. 그 다음 생성물은, 그치? 산화구리겠죠.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에서는 반응물인 구리와 산소의 총 질량이 생성물인 산화구리의 총 질량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산화구리의 총 질량 알고 구리의 총 질량을 아니까 산소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산화구리의 총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구리의 질량이 0.4g일 때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0.1g. 구리의 질량이 0.8g일 때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0.2g. 산화구리 1g에서 구리의 질량 0.8을 빼준 거예요. 다음 구리 1.2g이 산소 0.3g과 반응을 했대요. 항상 보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4대
1이라는 비율로 일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리의 질량이 0.4에서 0.8 2배가 증가했을 때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도 0.1g에서 0.2g으로 2배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화 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량이 몇 대 몇? 그치.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구리랑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화합물 누구? 그치. 산화 구리를 구성하는 구리랑 산소의 질량도 당연히 몇 대 몇? 4대 1이다. 그쵸? 그럼 한번 설명해 봅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대. 예를 들어서 이번 화합물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 누구랑 누구? 구리 원소랑 산소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 구리는 4, 산소는 1이라는 질량비가 성립한대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공식은 아닌데 우리가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개수비가 존재를 할 거고 그 원소마다 일정한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럼 두 값을 곱해서 약분한 결과가 일정한 질량비입니다. 잘 이해 안 되겠죠?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 산화구리는 산화구리의 성분 원소 누구와 누구? 구리와 산소입니다. 구리와 산소는 한 개씩 만나. 즉 개수비가 1대 1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구리와 산소는 각각 일정한 원자량, 즉 일정한 질량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기율표에서 산소랑 구리를 보면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거 확대됐네. 보면 이거 보여요? 산소는 원자량이 15.999, 16이라고 볼 수 있고 구리는 63.546, 6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6대 64, 즉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6 곱하기 4는 64잖아. 그러니까 16대 64, 1대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리랑 산소의 질량비가 64대 16이니까 4대 1이래. 그럼 두 값을 곱하면 4 곱하기 1은 4, 1 곱하기 1은 1. 즉 구리와 산소는 질량비가 4대 1로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31페이지 정리해 봅시다.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한대. 무슨 반응? 연소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산화구리2가 생성되는데 이때 가열하는 구리의 질량이 커질수록 0.4, 0.8, 1.1, 1.6, 2.0으로 늘어날수록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비례하면서 커졌어. 0.1, 0.2, 0.3, 0.4, 0.5. 뭔가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슨? 구리와 산소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 4대 1로 반응해서 산화구리2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즉,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 1로 일정합니다. 이와 같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잘 볼게. 일정한 질량비. 그래서 보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한대. 뭐라고? 일정 성분 비의 법칙. 우리가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정 질량비 법칙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질량 보존 법칙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도 알아봅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며. 그러면 왜 그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럼 일정 성분비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할 건데 지금 물질 A, 이 노란 딱지랑 물질 B가 반응해서 화합물 A, B가 만들어진대요.
그럼 A 원소, B 원소, A, B가 화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응물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붙인 딱지를 이용해서 생성물 만들면 어떻게 될까?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한다며. 그럼 요렇게 반응을 하겠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요. 1대 1로 반응을 한다면 요렇게. 그 다음에 노랑이 하나, 파랑이 하나 반응하겠죠. 그럼 세 번째에서는 노랑이 하나, 파랑이 하나 요렇게. 노랑이 하나, 파랑이 하나 반응하고 파란 딱지가 남겠네. 그럼 결과를 보면 생성물을 만들어 보면 노랑 하나, 파랑 하나 해서 생성물 하나, 노란 딱지 2개, 파란 딱지 2개를 이용해서 생성물 2개, 노란 딱지 2개, 파란 딱지 2개를 이용해서 이번에도 생성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단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2단계, 1단계에서 생성물을 만든 결과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때 노란 딱지 하나의 질량을 5g이라고 가정할게요. 5g.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딱지의 질량을 1g이라고 가정한대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답을 보면 첫 번째에서는 노란 딱지 하나랑 파란 딱지 하나가 반응에 참여했어요. 반응에 참여했어. 그래서 1대1의 개수비로 만났고 노란 딱지 하나가 남았어. 근데 이건 반응에 참여한 거 아니죠. 그럼 이때 반응한 질량은 뭐야? 그치? 1개 곱하기 몇 그램? 5g 해서 노란 딱지는 5g. 파란 딱지 1개 곱하기 1g 해서 몇 그램? 파란 딱지는 1g 반응했대. 즉 이때 반응한 질량비는 5대 1. 그럼 두 번째 반응에서는 반응에 참여한 노란 딱지는 2개래요.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한 딱지는 파란 딱지 2개래.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수비는 2대 2를 약분한 1대 1이겠지. 그럼 질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란 딱지 2개래면 근데 1개당 5g이야. 그럼 몇 그램? 2 곱하기 5, 10g. 다음 파란 딱지는 2개 반응했는데 1개당 1g이래. 그럼 2 곱하기 1, 2g이겠지. 그래서 질량비는 10대 2, 약분하면 5대 1이다.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5대 1.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도 반응에 참여한 노란 딱지 2개. 반응에 참여한 파란 딱지 2개. 이번에는 파란 딱지 참여 안 했고, 그럼 개수비도 이번에 1대 1이겠네요. 그럼 반응한 질량은 2개, 노란 딱지 2개 곱하기 5g. 그래서 노란 딱지가 반응한 질량은 10g. 2개 곱하기 1g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g. 그래서 반응한 질량은 10대 2, 5대 1이었습니다. 어때요? 개수비가 일정하고 그 다음 반응한 질량이 일정하니까 개수비가 일정하고 각 노란 딱지 하나의 파란 딱지 하나의 질량이 5g, 1g으로 일정했잖아. 그래서 개수 곱하기 질량 곱한 질량비가 항상 일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한번 설명해 봅시다. 화합물 A, B를 구성하는 그 노랑이, 파랑이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노랑이 대 파랑이가 5대 1로 일정한 까닭. 볼게요. 화합물 A, B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원자 A, 노랑이, 원자 B, 파랑이의 개수가 1대 1로 일정했어. 그치, 이건 약속이에요. 이때 원자의 질량이 노랑이는 5g, 파랑이는 1g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반응하는 원자 A랑 원자 B의 질량비가 얼마였다? 그치? 5대 1이었겠지. 그럼 반응하는 A랑 B의 질량비가 5대 1이니까 A와 B가 만나서 A와 B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 A, B를 구성하는 원소 A랑 B의 질량비도 마찬가지로 5대 1이다. 오케이?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성분 원소 A 대 B가 1대 1의 개수비로 만난대요.
근데 A의 질량은 5로 일정하고 B의 질량은 1로 일정해. 그럼 두 개를 곱해봐. 1 곱하기 5, 5. 1 곱하기 1, 1. 따라서 A와 B의 질량비는 5 대 1이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달랐고 원자량이 달랐죠. 뭐 산소는 16, 수소는 1, 뭐 구리는 64.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달라. 따라서 이 일정한 개수비 그리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어떠한 질량비가 성립할 수 있었다. 33페이지 정리해 봅시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어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해서 없어지면 다른 물질이 남아있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재료 중에서 우리가 반응물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래요. 뭐 그게 1대 1일 수도 있고 뭐 1대 2일 수도 있고 뭐 2대 3일 수도 있고 화합물마다 다르겠죠. 약속이니까. 이때 원자는 각각 일정한 질량이 있으므로 원자량이 있으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뭐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가 있고 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각각의 질량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값, 그게 바로 일정한 질량비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구리는 아까 연습을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는 구리랑 산소가 1대 1로 만나요. 1대 1의 개수비. 근데 이때 구리는 64, 질량이.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래. 그럼 얘 하나, 한 개, 얘 하나. 그럼 64 곱하기 1은 64. 그 다음에 16 곱하기 1은 16. 약분하면 질량비는 4대 1이겠죠. 그럼 이번에 물을 연습해보자. 우리 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뭐와 뭐다? 수소랑 산소다. 얘가 몇 대 몇으로 약속했냐면 수소 너 2개, 꼭 산소 1개, 꼭 이렇게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수소는 보면 주기율표에서 확대 한번 해볼까? 확대를 한번 해보면 수소는 잘려서 잘 안 보이네. 수소는 1.008이니까 거의 원자량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아까 산소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5.99 대략 16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질량 수소는 1, 산소의 질량은 16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한번 곱해봐. 그러면 2 곱하기 1은 2, 1 곱하기 16은 16, 약분하면 1대 8. 즉 물이 생성될 때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로 일정하다. 즉 물을 만들 때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이 1이라면 산소는 8배 더 많은 질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33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 누구랑 누구? 수소와 산소. 그럼 여기 작은 2라는 뜻 몇 개야? 수소 몇 개? 2개다. 산소 몇 개? 2개다. 수소의 질량은 한 개당 1이에요. 산소의 하나의 질량은 16이야. 어떻게 한다? 곱한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16은 32. 2대 32 약분하면 1대 16. 즉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16이다. 됐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1대1. 선생님이 2대2라고 썼는데 결국은 1대1이죠. 그쵸? 1대1.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1대16이고, 그치? 질량비가 1대16이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16이다. 질량 1짜리가 2개, 질량 16짜리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혼합물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할까? 답은 X.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건 화합물에서만, 뭐 과산화수소, 산화구리, 물 이런 애들만. 혼합물은 비율이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흙탕물 중에서 뭐 진흙이 많이 들어간 흙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갈이 많이 들어간 흙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흙탕물이 만들어질 땐 꼭 자갈, 모래, 진흙이 1대1대1의 비율로 섞여야 흙탕물이다. 아니잖아. 그치?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풀고 끝내보자.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게요. 1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대.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질량비 법칙 아닙니다. 2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데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무슨 비?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3번.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 불이 꺼졌대. 갑자기? 양초에 불이 꺼진 까닭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관련 지어 보자면 우리가 이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은 뭐겠어? 뭐 양초에 있던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생성물로 뭐 수증기도 만들어질 거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반응물 중에서 재료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 반응이 일어날까? 그쵸? 일어나지 않겠죠. 계속 유리컵을 덮어놓고 이 반응을 시키다 보면은 산소가 없어지는 거야. 고갈되는 거야. 그럼 재료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반응도 일어나지 않겠죠. 정리해보면 양초가 연소하면 양초의 주성분인 탄소랑 수소가 각각 산소랑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생성된대. 이게 생성물이지. 이때 양초가 연소하면서 유리컵 속에 있던 산소를 다 쓴 거야. 반응해서 없어지면 이런 양초가 있더라도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서 꼭 얘가 필요한 거야. 꼭 이 산소가 필요해. 얘가 없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그 모래로 덮어주거나 담요로 덮는 것도 같은 이유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소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열쇠. 수증기를 구성하는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1대8이었죠. 그래서 수소가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 수소의 몇 배? 8배 필요하다. 우리 이거 했잖아. 수증기는 수소 2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수소의 원자량 1, 산소의 원자량 16이래. 2개 곱하면 2대 16, 즉 1대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산소가 수소보다 8배 더 많은 질량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배울 내용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도 예습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